안녕하세요. 명동 고운세상 피부과 임현상 원장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백반증이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이 백반증을 심하게 앓아서 피부가 그렇게 변했다고도 하는 얘기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배우도 백반증 문제로 화제가 된 경우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반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백반증은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소실이 돼서 피부가 이제 하얗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백반증이라고 부릅니다. 백반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백반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것으로는 이제 유전적인 경우, 또는 가족력이 있고, 또는 어떤 외부 일광 화상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 또는 멜라닌 세포 구조 자체가 이상이 생겨서 그게 소멸이 되는 경우, 또는 무슨 성장인자 부족이라든지 항산화 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좀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이제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반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유전적인 경우로 10대에서 30대 이후에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경체액설이라 그래서 어떤 신경 분절에 의해서 어떤 신경절을 따라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페놀계 어떤 화합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티올계라든지 어떤 그런 화합물, 혼합물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또는 퀴논 계열도 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거기에 2차적으로 그 부위가 하얗게 탈색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염색 후 백반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데 염색약이 백반증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염색약뿐만 아니라 어떤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 페놀계 화합물이라든지 설퍼하이드릴계 또는 퀴논계 또는 티올계, 이런 어떤 화합물들이 피부 속에 있는 그 티로시나제의 이 어떤 작용을 억제해서 거기서부터 백반증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에 생긴 흰 반점은 모두 백반증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피부에 탈색이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염증이 생겼다가 색깔이 빠지는 염증 후 탈색증도 있고요. 또는 피부에 탈색 모반이라 그래서 그 부위에 색깔이 탈색이 되는 그런 반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피부 질환들이 좀 있습니다. 백반증 유전이 되지는 않나요? 백반증의 한 중요한 요인으로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HLA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 클래스 1, 클래스 2라든지 또는 이런 한 10여 가지 정도의 유전자가 그 백반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으로 이렇게 최근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또 모든 사람에게 딱 적용되는 그런 어떤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한데, 유전이 작용한다고는 대부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백반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백반증 치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스테로이드제라든지 타크롤리무스나 이런 바르는 종류, 또는 엑시머 레이저를 해서 그 부위를 레이저로 색소를 다시 채우는 어떤 치료법도 있고, 또 자외선 광범위 자외선 치료기를 이용한 방법이거나 피부 이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레이저와 자외선 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자외선 치료기를 사용하면 그 치료 어떤 파장 범위가 넓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광감작제 같은 소랄렌 같은 광감작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자체로 부작용이 많이 있고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팔레스 레이저 같은 엑시머 레이저 종류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포인트 나노메타에서 308이라든지 311 같은 한 포인트의 그 어떤 파장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피부 화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적고, 안전해서 어린이나 임산부도 사용할 수도 있고, 치료 시간도 매우 짧아서 또 전처치나 후처치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요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백반증이 발생한 부위마다 치료 속도가 다른가요? 보통 백반증은 국소형이나 전신형, 범발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부위에 생겼느냐, 또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예후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나 목이나 몸, 팔다리 이렇게 생긴 데는 비교적 치료가 빠른데, 어떤 선단형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라든지 어떤 일부 국소에 이렇게 말단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에 생겼을 때는 그게 조금 치료의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반증 자주 치료하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보통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를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거보다 더 자주 하면 약간의 자극 증상이라든지 또 그게 이제 피부를 조금 화상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오래된 백반증 치료가 더 어렵진 않나요? 오래되었다고 해서 치료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은 부위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치료가 더 잘 되고 또는 어느 부위는 안 되고 이런 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래된 백반증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은 더 잘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백반증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위와 또는 크기나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고요. 부위가 작거나 국소적인 부위나 부위가 또 크지 않을 때는 거의 완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거의 근치에 가깝게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꾸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반증은 예방할 수 없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유전에 의해서 생기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예방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올 수 있는 외상이라든지 스트레스, 일광 화상, 자외선에 의한 화상,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 이런 데 노출되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가족 중에 그런 어떤 백반증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후천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미리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것이 좀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반증 부위의 피부색과 비슷한 색으로 타투를 하기도 하던데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요, 요새는 커버 마크라든지 DHA 성분이 포함된 걸로 셀프 태닝하는 그런 화장품도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비슷한 색깔로 타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타투할 때나 이런 걸 사용을 했을 때 이 자극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근데 그 자극 자체가 쾌브너 현상이라고 해서 피부에 상처를 줬을 때, 외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백반증이 생기는 확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신을 했는데 그 주변으로 백반증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백반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백반증이 최근에 조금씩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가족력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는 환경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치료는 좀 길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
꾸준히 치료를 한다면 거의 근치에 가깝게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너무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치료받고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